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도 이틀 내내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허반석 팀장이 대타로 잠깐 오늘 또 이틀 연속으로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바로 블라인드를 열잖아요. 근데 오늘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블라인드인데 내일 시장 블라인드 한번 우리가 슬쩍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호 대표님, 어제도 시장이 좋았고 오늘 또 좋았습니다. 2,700 시원하게 뚫어낸 모습이거든요. 자, 현재 시장은 어떻게 좀 고점을 높여가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저평가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빨라진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고점을 높이는 데는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재료는 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잠깐 연봉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연봉 차트 열어보면은 지금 지난 2022년도 시장 장세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계속 좀 변동성을 만들어 나갔었던 지난 2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양 패턴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N자 패턴으로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연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이 대선 이후로 완전하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벗어날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도 호실적을 냈는데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관련 이벤트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HBM4 양상 관련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면 결국엔 주도 섹터에서 흐름을 시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본다면은 계속해서 시세 만들어내면서 저는 3,000포인트까지도 시장 지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원래 블라인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은 과연 어느 섹터에 있을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결제 쪽 디지털 화폐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산업을 좀 크게 본다면은 이제 소매 활성화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소매 활성화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기업.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제시하는 기업들의 타이틀들이 전부 실적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저평가됐던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반등이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전히 주가 자체로 봤을 때 너무도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게 꽤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다. 흑석의 진주를 좀 우리가 찾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섹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결제 섹터 말씀하셨길래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에서 그 지역 화폐 활성화를 또 주장하시는 될 수 있겠네요. 분이 또 계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종목들이 움직임이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 생각해 보면 웹캡시나 다날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결제 솔루션 이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면은 말씀드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대형주 가지고 오신다면 아마 카카오페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오, KG 이니시스 완전 예상을 다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바일 이제 결제, 그러니까 PG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온라인 결제나 소매가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이제 이득을 많이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한 15%, 뭐 영업이익도 뭐 13% 후퇴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몬이랑 위메프 사태 때 여파로 지금 이제 소매 매출이 좀 많이 줄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금 대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현상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TMF 사태 여파로 이제 나왔던 어떤 후폭풍은 오히려 하반기 매출 상승에 다시 반등세가 좀 더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G사의 1위의 기업이고 또 여기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의 어떤 결제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 시험 아마 응시하실 때 보신 분들 아시겠으면 전부 다 KG 이니시스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요번에 이제 뭐 대선 후보 대통령이 이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청년 지원이라든가 어떤 뭐 자격증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결제 요금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KG F&B를 지금 또 재상장을 또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할리스 커피를 지금 안고 있는 게 이 KG F&B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KFC 코리아를 매각을 하면서 조금 힘을 잃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작년 2024년도에는 오히려 급하게 IPO로 추진하지 않겠다. 오히려 외형 성장을 한 뒤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니시스가 계속 이제 자회사 쪽으로 지금 자금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IPO 먹거리 시즌이 왔을 때 이 KG 이니시스가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시죠. 가격은 일단 1,500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물량에서 1,500원을 제시한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기관의 상당 물량들이 작년 8월에 이제 급등했을 때 이때 조금 급하게 매수했던 물량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만약에 내가 좀 이 종목을 좀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한 1,200원에서 한 9,800원 뭐 이때 매도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걸 좀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5% 비중으로 일단 장기,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일봉만 봐도 전혀 부담이 안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했다. 요새 저 문구 기술적 반등 구간이 도달됐다라고 하면은 네. 다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이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까운 지금 또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제약주 중에서도 제약? 이번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열리는데 그와 관련된 이벤트가 종목 가져가 있군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매력이 또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약이고 또 6월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정말 빠른 단타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임상 효과들까지 조금 더 기다릴 것이냐 선택에 좀 갈림길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저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매물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잡아보기에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깝습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단타 쪽입니까? 아니면은 2차 뭐 또 가격 매력적이 왔을 때도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겁니까? 단타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인 매력도도 상당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 같습니다. 된다.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대화제약. 네. 이것도 한번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대화제약이 지금 모멘텀이 너무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화제약이 그 사업 부문을 보면요. 의약품 제조 판매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의약품 도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신사업으로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부문을 보면은 항암제 중에서 리포락셀이라는 이제 항암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임상종양학회에서는 그 적응증을 이제 유방암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에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지금 항암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이
중요한 거는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사로 맞잖아요. 네.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항암 환자들이 피멍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바꾼 게 이 리포락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또 품목 허가를 받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보험 급여화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마시는 항암제 관련해서 처방을 받으면은 금액 자체가 1,700만 원 정도 부담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 급여화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에서 반값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미용기기 관련주들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대화제약은 또 그 필러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마 필러와 아말리안 이런 이제 필러류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미용기기가 또 해외 수출이 굉장히 또 잘 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주들 올라갈 때 또 대화제약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실 때 중요한 게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 이제 잠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평이한 수준으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최근 근래 들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이제 1,500억 원에 가까운 사상 또 최고치 매출액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형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제가 중요한 거 지금 최근에 대량 거래량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난해 3월 달부터 거래량 강력하게 지금 들어온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이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이 이제 주도 업종과 섹터가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약주가 흐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슈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죠. 실적도 괜찮은 편이죠. 거기다 지금 대량 거래량도 최근에 유입이 된 상황 속에서 횡보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각 수렴에 가까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량,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학회에서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발현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이 있어서 대화제약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현 시점에서 짧게 공략한다 하실 때는 14,000원 구간대, 목표가격 같은 경우에는 19,500원 이전에 4월달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0원, 손절가 14,000원입니다.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이틀 연속 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 사자성어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됐네요.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사자성어다.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양동작전. 이틀 연속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어려운 걸 준비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줄탁동시를 얘기하면서 증권사가 밀어줄 때 또 기세에 편승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기세에 따라서 이제 편승을 하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동작전 이유가 궁금하네요. 우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강한 어떤 매매가 체결이 됐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원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과 다시 한번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뭐 물류, 운송, 뭐 많은 제조업종들이 지금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동태라든가 기관의 어떤 물량 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오늘처럼 시장이 좀 좋았을 때는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적은 강했는데 이제서야 좀 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단기 자금을 빨리 빼야겠죠. 뭐 아마 제가 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 굉장히 방어군으로 편성했던 종목들도 지금은 뭐 1, 2% 이상 다 기본적으로 다 났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동안 마이너스를 계속 연일 맞았어. 그래서 뭐 지금 마이너스 뭐 50%, 40%까지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왔을 때는 원비중으로 복귀를 하십시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한 안심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타와 장타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리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작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 바로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뭐예요? 원래는 사자성어를 여기서만 가져오는데 맞추신 겁니까? 오늘 뭐? 아니 오늘 진짜 처음으로 사자성어를 준비했는데 항상 보니까 사자성어 준비를 맞아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야, 두 분이 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진감래, 고생 고진감래. 끝에 낙이 온다라는 사자성어잖아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고진감래가 맞죠, 현재. 네, 그래서 지금 금통위 쪽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뭔가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지금 깔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 지금 국면으로 완전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선 이제 공약으로 계속 증시 활성화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증시 상승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증권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증권주들이 작년에는 물론 이제 밸류업과 뭐 해외 서학개미 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지금 뭐 방송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모두 다 올해는 한국 증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국장 자체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우호적인 분위기 하반기까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약간 수급 빈집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좀 소외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단기 순환매가 좀 나타나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그 조선, 방산, 전력,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견고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있는 섹터들이 조정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장 상승 나올 때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들, 반도체, 자동차 내지는 제약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아직 그와 관련된 관세율이 또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세 협상에 나선다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본다면 7월 이후부터 정말 본격적인 시장의 랠리 장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보유 지금 잘 꽉 붙잡고 계시고 정말 말 그대로 고진감래 장세 올 거라고 기대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진감래. 뭐 일단은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뭐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건 곽유정 대표님 이거 어떠세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좀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국내 증시가 한 3년 동안 내리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손만 올라가도 이렇게 쫄아요. 네. 지금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고진감래도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시장 지수는 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 연초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 대금이 한번 들어왔다가 또다시 시장 흔들리는 거 보면서 실망하셨을 텐데 그거를 쭉 안고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쵸. 네, 꼭 믿으시고 올 하반기 증시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진감래 드디어 타이밍이 왔습니다. 내일 시장까지도 좀 좋은 분위기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덕호 대표, 곽유정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